남미 작은 한 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자 인공위성이 감시하는 최강의 3인 중 한 명, 한마 바퀴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 준 게바루.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쥐남의 한마 바퀴 이야기, 준 게바루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추정 약 25세, 키, 불명, 몸무게, 불명, 통칭, 세컨드. 그는 현 마리조아의 형무소에 복역 중이며 그의 이명은 세컨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컨드의 뜻을 올리버 다음으로 강하여 세컨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뜻은 단순히 2대 언체인이라는 뜻으로 게바루는 1대 언체인 올리버 비스켓과 다르게 부자유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미의 한 작은 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본래 해적 출신입니다. 미국에 맞서 나라 하나를 독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자이며 자신의 격투수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갖 무기와 폭발물들 속에서 오로지 맨손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살인수를 가르쳐 초특급 소수 정예화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제자들을 미국의 경호원으로 들여보내 모든 요인을 자유자재로 암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 각 주의 주요 군사거점과 핵시설을 제압한 뒤 맨몸으로 대통령의 본가를 침공해서 경호원들을 몽땅 제압한 다음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여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레센이라는 경호원이자 게바루의 제자가 지금 저희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게바루의 나라는 특정 자원이 나오는 것도 전략적 요충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작은 섬이라서 미국 입장에선 사실 없어져도 전혀 아쉽지 않은 나라였으나 부시의 부하들 중 한 명은 아예 그까짓 거 그냥 줘버리자고 할 정도였는데 부시가 괜한 쓸데없는 고집으로 섬을 날려버리자고 했다가 게바루의 소수 정예에게 힘의 차이를 증명당했습니다. 게바루는 일본계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조부로부터 전수받은 무음료 인수를 오랜 해적 생활을 통해 어레인지한 격투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과 나무를 베고 있던 도중 미스터 언체인 올리버의 강함을 전해 듣고 그와 겨루기 위해 같은 형무소에 들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급했는지 이때 나무에 박혀있던 도끼를 뽑지도 않고 가버렸고 그 도끼는 그가 무사히 복귀할 때까지 덩굴에 얽히며 잘 보존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무소 내에서의 별명은 미스터 세컨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바퀴 또한 처음에 그 두 번째라는 것이 서열 2위를 뜻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라 2대째 언체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언체인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면 게바루는 부자유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나다니는 건 기본에 아침 식단이 별로라는 말을 중얼거렸을 뿐인데 수천 명의 죄수들이 포크앤빈즈를 먹고 있을 때 혼자서 당당히 오믈렛을 대접받고 경비원의 총을 탈취해서 머리에 겨눠도 절대 안전한 정도입니다. 그가 형무소에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제일 자유로운 남자이자 부시한테 눈엣가시 같은 올리버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올리버를 쓰러뜨리면 본인의 힘을 미국에 더욱 과시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게바루의 강력함은 인공위성이 감시할 만큼 주요 대상이지만 게바루 본인의 강력함보다는 이전에 미국을 한번 뒤집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공위성 감시 대상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1대 언체인 올리버 비스켓과 한마 유지로보다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게바루와 언체인의 싸움에서 볼 수 있는데 게바루는 올리버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지구의 중심, 그 핵의 단단함을 밟아서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 그의 필살기를 사용한 듯 싶었지만 그 전에 이미 올리버에게 실신당했으므로 그게 정확히 무슨 기술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인체를 정확히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해서 온전한 타격력을 적에게 전달하는 수직 공격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격 시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 신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완전히 수직이라면 힘의 손실 없이 완전한 타격을 쓸 수 있다는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게바루의 지혜권을 오직 자신의 근육만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이로써 확실한 것은 유지로, 올리버, 게바루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개바루의 필살기는 머리카락을 이용한 기술이 더 필살기 같아 보입니다.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귀 속에 집어넣고 반고리관을 머리카락으로 묶은 뒤 그대로 당겨 파괴하는 기술로 덩치 큰 스모 선수도 이 기술로 인해 바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올리버에게도 사용했지만 파괴하기 직전에 손을 제압당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첫 등장 당시 기이하게도 침대를 놔두고 청소 도구함에서 자다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바키에게 자신은 전사이며 눕는 건 죽을 때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하는 복선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시비 거는 스모 선수를 가볍게 박살내버리고 아이언 마이크를 불구로 만들으려는 마우스 3인조를 주먹 한 방에 제압하며 바키가 올리버와의 승패는 관계없으니 자신과 한판 붙어달라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부탁하고 올리버와 함께 흥분한 바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등 올리버와의 대결 전까지 그의 강력함을 어필했습니다. 결투 당일 올리버에게 자신의 반다나를 건네며 루저 루즈라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올리버와 서로 새끼손가락으로 손수건 끝을 잡기도 하고 아예 잠깐 손수건을 놓고 싸우고 손수건이 바람에 안 날아가게 하려고 서로 협력하는 등 같이 쇼를 하는데 바키가 바보 같다며 마리아의 침대로 가더니 마리아에게 안긴 채로 잠자는 바키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올리버가 멍 때리자 반다나는 허무하게 날아가고 맙니다. 결국 그냥 싸우기로 했는지 개바루가 올리버를 일방적으로 패는데 올리버가 타격을 허용한 것은 올리버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놔서 그런 거고 정신 차린 올리버의 손바닥치기 한 방에 날아가 벽에 처박힙니다. 다시 일어나 발차기를 날리지만 이번엔 얼굴이 잡혀서 바닥에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의 국민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장황한 설명과 함께 앞서 설명해드린 필살기를 날리지만 전력을 다한 올리버의 주먹을 맞고 바닥에 처박혀 패배했습니다. 첫 등장 당시 본인이 바닥에 눕는 건 죽었을 대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바닥에 눕게 됐습니다.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도 인정했다는 사나이, 올리버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 막강한 실력에 실은 일본계였다는 설정과 맞물려 혹시 이 사람도 한마 일족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잠시 들게 할 정도로 작가가 각종 설정으로 강력하게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올리버와의 대결에서는 올리버가 본 실력을 내자마자 어이없이 패배해버리면서 가뜩이나 종잡을 수 없는 이 시리즈의 파워 밸런스를 한층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약한 건 아니고 올리버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고 다시 일어난 몇 없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시코르스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걸 생각해봤을 때 한마 일족과 네임드 캐릭터들을 제외한다면 확실한 강자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은 올리버가 전력을 담아 내리친 주먹이었기에 올리버의 힘을 생각해보면 개바루의 패배는 절대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키 시리즈 최강자 라인으로 나왔다가 아쉽게 퇴장한 준 개바루. 스토리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이상 출연은 없을 듯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항해할 때의 노래를 부르며 멋지게 얼굴에 타투를 그리고 나타날 개바루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